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을 좀 바라보죠.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 수능 얘기를 해보자 그러셨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 시험일이었습니다. 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관련해서 이런저런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알쏭달쏭했던 문제, 맞아,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어려웠던 문제, 네. 화두에 오르기 마련인데요. 이번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어와 수학, 영어 등의 과목에서 이제 화제의 문항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단연 국어 17번 문항이 화제입니다. 국어 17번. 네. 갑자기 제가 고3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갑자기 네. 이제 마음이 다 네. 무거워지는데요. 네. 과학의 기초대사량과 사회과학 영역인 통계 분석의 최소 제곱법이 결합된 문항인데요. 말을 못 알아듣겠지? 이미 네. 이 문장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이게 수학 문제야, 국어 문제야 고민을 하게 되는. 과학 문제야? 네. 네. 문제를 보면 아주 긴 지문을 읽은 뒤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도록 했는데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보기의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고 문제랑 같이 한번 풀어보자는 한번 얘기세요?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한번 같이. 지금 네. 수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네, 한번 그냥 봐야 될 것 느껴나 같습니다. 볼게요. 네. 예. 농계의 수컷은 집게발 하나가 매우 큰데 큰 집게발의 길이는 게딱지의 폭에 상대 성장을 한다. 농계의 게딱지 폭을 이용해, 요게 A 부분이고요. 큰 집게발의 길이를 추정하기 위해, 요게 B였습니다. 다양한 크기의 농계의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를 측정해서 다수의 순서쌍을 확보했다. 그리고 L 그래프와 같은 방식으로 그래프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각각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의 길이에 해당하는 값을 놓고 분석을 실시했다. 저 웃음 참느라 혼났네. 왜냐면 이게 국어 발음 문제 같아서. 맞습니다. 정말 게딱지 폭과 큰 집게발. 이거 발음하기 너무 정말 어려운데요. 이게 발음뿐만 어떡하면 아니라 좋아요. 이해도 네.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이해는 못했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농계가 게딱지 폭을 이용해서 이제 게딱지 폭이 늘어나는 만큼 집게발이 길다 뭐 이거예요? 네, 같이 늘어나는데 쉽게 표현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했어요? 네, 그렇게 방법을 유추해보라 이런 네. 내용이었는데요. 지문에 제시된 또 그래프가 있었어요. 네. 그 그래프를 또 보기의 내용과 접목을 해서 이해해야 풀 수 있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했는가 보니 네. 한 고등학교 선생님은 기본적인 소재는 EBS에서 과학 지문으로 다뤘던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연구이지만 EBS 사회 지문에 활용됐던 최소 제곱법이 또 제시문으로 나오면서 굉장히 참신했다. 이게 참신했다. 네. 참신했고요. 그다음에. 유명 입시학원에서는 17번이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학 지문인 만큼 이과생들에게 좀 유리했을 거라고 예상된다. 이런 평가를 했고요. 네. 이 문항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도 국어 문제가 맞느냐. 전형적인 사고력 문제 아닌가. 수험생들 정말 고생했겠다. 요즘 국어 문제는 이렇구나라는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뭐 읽고 이해도 안 될 정도니 뭐 얼마나 다들 힘들었을까. 방 시인은 어떠세요? 이제 국어 문제니까 시인 입장에서 국어 문제는 어느 정도 또 네. 맞춰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춰야 된다는 부담감을 안고 저도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근데 이게 국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문이 꽤나 긴데다 뭐 소위 말하는 수학적 부분도 들어가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지만 예. 어찌됐건 맞추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 제가 때려 맞추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이해해서 풀었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딱 이 지문을 보고 이해한 건 단 하나뿐이었어요. 뭐요? 이 정답인 최적의 직선을 구한다고 할 때 최적의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다면 A와 B가 비례하지 않는다. 저는 이거 하나만 이해를 하고 나머지 예.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보기에 바로 1번이 나와서 2, 3, 4, 5를 보지도 않고 1번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맞은 건데. 원래 처음 느낌으로 찍으셔야지.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처음 너무 느낌으로 찍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꼭 틀리더라고요. 네, 2, 3, 4, 5를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 만약에 1번의 답이 아니라 2, 3, 4, 5의 답이 있어서 하나씩 다 체크해뒀었다면 전 틀렸을 것 같아요. 뒤에 답이 만약에 뒤도 안 봤으니까 네. 거기 정답이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저는 틀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아찔합니다. 요즘 수능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수능 문제가 이런 거군요. 네. 저희는 사실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어가지고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네네네네. 이런 데서 나이가 다 나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건 과연 어떤 문제일까를 저는 몰랐거든요. 네. 아, 근데 국어 영역 전체를 한번 이번에 쭉 훑어보셨다고요. 네. 그래서 뭐 보기도 했지만 예, 뭐 풀어보셨어요? 어제 풀었습니다. 제가. 아, 그래서 풀어보셨어요? 한번 풀어봤는데 긴장했던 탓인지 아니면 저의 실력이 원체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언어 영역에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81점이 나왔고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81점이라서 잘 보신 거 아니에요? 잘 봤다고 봐야 될지 모르겠으나 네. 여하튼 81점을 받았고요. 예. 근데 참 제가 20년 전에 치고 손을 놓은 수능 문제를 이번에 다시 본 소감은 이렇게 어려웠었나? 네. 제가 수능 세대시죠? 네, 저는 수능 세대인데 수능이 이렇게 어렵진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는? 네. 저 때는 언어 영역이었는데 네. 언어 영역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 국어 영역 문제가 단순히 국어의 영역보다는 수학, 과학, 역사, 수학 전방면의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선물 세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식의 총망라라고 이제는 뭐 할까요? 융합. 네, 융합 이런 뭐 것들이 것들을 많이 하는 시대라서 그런가요? 네, 더욱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한 문제만 틀려도 이거 대학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굉장히 그럼 81점이면 대학을 좀 쭉쭉 내려가야 돼요. 저는 81점을 받았다면 당시에 대학을 갈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아예 이 문제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저야말로. 그러니까요. 이거 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 좀 떠올랐는데 그때 선생님의 이제 연세가 아마 제 나이대였을 거예요. 그때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네. 선생님, 수능이 언젠가는 쉬워질 때도 있을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수능은 사실 정보나 실력을 겨루는 시험이 아니다. 이 시험은 너네가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덕목을 학습하는 거라서 이게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너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더욱 현명하게 삶을 살 수 있고 만약에 선생님처럼 지금 어른이 되면 이 수능 문제가 그냥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상식적인 부분도 들어가고 이제 사회적인 세상을 아니까 덕목을 아니까 더 이해가 된다.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부분이 네. 저도 그래서 다시 풀어보니까 예. 문제는 틀려요. 저도 문제는 상당히 난이해서 틀리는데 대신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이런 내용을 이제 꽈서 내셨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 당시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참 그런 좀 느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갑자기 그냥 지금 몇 수십 년 만에 갑자기 수능을 어제 쳐가지고. 네. 네. 근데 입시에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고력, 앞서 사고력 테스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고력. 네. 그리고 뭐 과학이니 뭐 수학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네. 지식 이런 걸 요하는 수학 능력 시험 이게 도입이 된 이후로는 문제들이 정말 복잡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맞습니다. 국어의 능력, 국어 이제 시인으로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분으로서 국어 능력을 평가하고 뭔가 변별력을 높이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볼 때 어떻게 보세요 이런 문제들을? 네, 그 재단법인 한국언어문화연구원에서 이제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네. 보면 각 부분별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능력치가 있어요. 이해, 추론, 비판, 창의 이제 4가지 영역인데 네. 이해라는 것은 이제 독해나 청해 과정에서 중심 내용을 확인하고 글 또는 말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고 예. 추론은 글의 구조나 주어진 내용을 활용해서 정보를 추론하는 능력. 그리고 비판은 정보를 종합해서 비교 분석하고 내용과 표현을 평가하는 능력. 예. 창의는 정보를 재창출함은 물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한 대안을 찾는 능력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현재 수능 국어 영역의 문제는 비단 국어 능력만을 판단하기랑은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논점이 된 17번 문제도 국어 영역 안에 수록된 문제일 뿐이지 지문의 내용은 과학의 기초대사량과 사회과학 영역, 통계 분석 영역인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국어 능력만을 평가한다고 지금 현재 수능의 이제 언어 영역이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 그 이해, 추론, 비판, 창의적 능력 말고도 사회적 대처 능력, 과학적 사고 능력, 그리고 어떤 삶을 헤쳐나갈 때 태도와 현명함 이런 것들 좀 필요한 다양한 능력치를 배양할 수 있도록 설치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학 능력 시험의 수학이 학문을 닦는다, 학문을 배운다라는 뜻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둔다면은 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한
정보와 지식을 배우고 갖고 연마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있으면 인생 살 때 편할 텐데 그렇지는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참. 근데 어쨌든 방 시인께서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과목. 네. 이 질문이 나오지 않겠나 미리 예상을 했는데요. 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네. 국어를 잘하진 않았고 좋아했습니다. 뭐 실력이 좋아하셨어요. 크게 막 좋진 않았지만 문학 작품 공부할 때 가장 재밌었던 기억이 있는데 맞아요. 제가 다른 좀 분은 어떨까 싶어서 주변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문인들한테. 네, 문인들을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예술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어떠셔요? 시인 1명, 소설가 1명, 연극배우 1명, 뮤지컬 배우 1명, 싱어송라이터 1명, 평론가 1명, 칼럼니스트 1명. 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네. 언어가 수준급이었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사실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본 거하고 이거 직업을 잘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다를 수 거예요. 있다. 네. 예. 오히려 소수의 인원은 난 사실 언어는 굉장히 못했다. 오히려 수학학을 더 잘했다라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 네, 꼭 그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저도 국어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시인이셨던 선생님이셨는데 그때 신앙독한 게 전 제일 기억에 남고 나머지 논설문 이런 거 설명문 이런 거 배운 거 기억도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까마득합니다 정말. 참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그 문학적 감각 결국 창작이라는 능력 이건 뭐라고 보세요? 이 국어 능력하고 다르면 어떻다는 건가요? 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국어 성적과 예술적 성취가 꼭 정비례한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분야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어 성적이 평균적으로는 조금 중간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실을 보고 추론해 보면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의사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이를 통해서 배양되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추론하고요. 네. 말씀드렸던 뭐 시인, 소설가, 가수, 평론가, 배우 다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의도와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필자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답을 하는 그 능력은 사실상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한 문장이라도 자신이 써보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 문장이라도 자기가 입으로 말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상 네,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는 해보는 자신의 것이.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렇죠. 것이 훨씬 더 와닿는 경우가 많죠. 네, 지금 서성문님께서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회에서 적용하고 이게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쓸데없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맞습니다. 김민정님께서도 저랑 같은 학력고사 세대신데 지문 읽는 것도 힘들다. 딸 애들 걸 이렇게 보고도 보니까 뭐 경제지문, 과학지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생활 속에 그래도 필요한 것들이 예전보다는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긍정적으로 해주셨어요. 그래요. 저희가 한 문제 보고서 그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수능 세대로서 그 시험 보셨을 때 순간이? 저는 역사 과목이 정말 어려웠었는데요. 역사 과목이? 네, 역사가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도라든지. 그런데 제가 암기를 굉장히 못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꼴찌를 면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역사 문제 풀 때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위인들 노래를 계속 이제 흥얼거리면서 시험 문제를 답 찾으려면 오래 걸리겠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런 좀 단점이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뭐 가정이라는 과목도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과목이. 그래서 제가 49점을 받고 좌절한 기억이 있는데 친구가 위로하면서 가정에 뭐 이거 실습하는 거 아닌가요? 가정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실제로 테스트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정 평균이 한 40점 그리고 최고 득점이 60점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어서 제가 정말 그 40, 50점 받았던 그 3년 내내 역사와 가정은 정말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때는 가정이 주로 실습이었던 거로 뜨개질도 하고 뭐 바느질도 하고 뭐 옷도 만들어 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자, 그러면 수험생 때 추억은 어떠셨어요? 시험 끝나고 저는 시험 준비하면서 사실 고3 때 떠올려 보면 저는 몸이 좀 아팠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잘 하기가 싫어서 그랬는지 어찌나 많이 아파서 가지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야간 자율학습 우리 때는 저희도 있었죠. 야자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필수였거든요.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야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 아니에요? 야자를 안 하는 대신에 대신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졸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었었고 그때
최대한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자고 이런 생활을 좀 했었었는데 성적이 오히려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 자니까. 잘 자고 수업 시간 네.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답이구나라는 그렇군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야자 때 뭐 조금 얘기하다 보면 그냥 9시, 10시. 네. 다 지나가서. 그런 경우가 참 많았었어요. 네. 맨날 혼났죠. 떠들지 좀 말으라고. 네. 수능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국어 영역 속의 시소설 이걸 한번 좀 찾아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거 국어 영역 문학 과목에서 시소설 내용 이런 거 보면 항상 답을 찾는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연 이런 문학 지문에서 답이라는 게 있는 건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이 답이라는 말의 뜻이 질문이나 의문의 풀이함이란 뜻이고 정답은 옳은 답이란 뜻이거든요. 즉 답이라는 그 풀이 과정 속에 옳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을 넣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3번이 정답이라고 해서 3번 말고는 다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문학 지문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히려 이 출제 의도에서는 3번이 답이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모든 것이 답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러네요. 자, 그럼 오늘 이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시를 저희가 읽어봐야 될까요? 네, 수험생 분들께 조금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좀 네. 드리고 싶어서 신복순 시인의 동시 당당히 살자와 서재환 시인의 동시 압력밥솥의 일부를 발췌해서 좀 읽어드리고요. 낭독 드리고 마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히 살자 신복순. 쭈글쭈글 움츠렸던 때묻은 옷이 세탁소를 갔다 오더니 태도가 달라졌다. 세탁소 아저씨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실히 알려준 모양이다. 압력밥솥 서재환. 생쌀에서 구수한 밥까지 한달음에 달려와서 종착역 다 왔습니다. 네. 다 왔네요, 진짜. 네. 힘든 수능보다 과정이. 수고하신 예.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애쓰셨습니다. 이게 뭐 문제 하나 더 맞추고 안 맞추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생쌀에서 구수한 밥이 될 때까지 인고의 과정 거쳐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대단한 거죠. 대단합니다. 네. 예상보다 낮은 점수 맞았다고 실수했다고 주눅 들어 있거나 좀 어깨 움츠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복순 시인의 말처럼 세탁소 갔다 온 옷들처럼 과정 속에서 행복했고 난 이 메시지에 만족한다. 종착역에 도착했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 인생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시시한가 저희 수능 끝낸 학생들과 함께 방수진 시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화요일 순서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